자, 한번 봅시다. 6번 먼저 볼게요. Push animal sense in as to challenge the bucket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그치? 자, 이게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선지 먼저 볼게요. salt라는 뜻이 뭐예요? salt. 자, 두 개가 다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어?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쓸 시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분류하다 그랬습니다. 뭘 분류해요? Various animal sense 해놨어요. 그치? 자, 다양한 동물적 감각을 뭐로요? 팩스드 해놨어요. 고정되어진 분류고리로, 그치? sort 분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번은 뭐예요? keep 유지시켜요. 뭘 유지시키는데요? 이미 balanced 돼 있어. 그치? 그러면 균형이 이미 다 잡힌 관점을 계속 유지한대요. 왜요? understand 이해하려고요. 뭐를요? 진짜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debit 의심할 거래요. 뭐를 의심할 건데요? traditional ways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 전통적인 방식이 뭔데요? dividing all sense 해놨어요. 모든 감각을 dividing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의심할 거래요. 자, 5번에 analyze 해놨어요. 그치? 뭐예요? 분석할 거래요. 조금 더 어떻다고요? 동물들을 더 분석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real sense 해놨어요. 그치? 진짜 감각을 찾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했어요.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긴 할 거냐면 얘 분류할 거래요. 그쵸? 얘 기존에 유지할 거래요. 얘는 어떻다고요? 의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의문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야. 나 이거 못 믿겠어 라는 뜻이죠. ignore 무시할 거래요. 그쵸? 자, 4번 쌤 해석 안 했네요. 자, 무시할 거래요. The lesson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lesson이라는 단어가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lesson 뜻 뭔데요? 수업 한 1과 2과 그치?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lesson이 하나 더 갑시다.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선생님이 하나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 자, 나는요 단어 위에나 단어 밑에다가 그냥 뜻을 바로 쓸 거예요. 나는요. 자, 나는 왜냐하면 그냥 바로 보기 편하라고 쓰는 건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단어를 내가 모르는 단어다 하면 일단 체크는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체크는 해놓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석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주석요. 주석 달아 놓으시고요. 뭐 지문 밑에든 지문 옆에든 아니면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려놓는 포스트잇을 쓰시든 해서요. 1번 해놓고요. 그치?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 그치? 1과 2가 그치? 그 다음에 교훈 이라고 쓰인대 라고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따로. 그치? 그 다음에 야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공부 제일 편하게 하는 거는 야를 보고 내가 뭘 적을 수 있으면 돼요. lesson이라는 말을 적을 수 있으면 가장 영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돼요? 영어 단어책을 가지고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무작위로 외우는 단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영어를 단어책을 외워, 단어책을 사, 단어책 시험 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도움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가장 도움되는 방식은요. 글 속에서 단어를 찾아서 글 속 단어를 문맥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잘 외워지고 안 잊혀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돼요? 자, 그래서요. 저는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써요? 나는요. 여러분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머리가 진짜 똘똘한 게 뭐냐면 우리 머리는요. ignore the lesson으로 안 읽어요. 실질적으로 인지를 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ignore the 교훈 on sense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얘 위에나 얘 밑에다가 뜻을 적어 놓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헤어져요. 그리고 안 볼 거잖아요. 안 볼 거잖아요. 중요한 건 안 봐요. 그쵸? 요렇게 적어 놓으시고 따로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쵸? 내가 보통은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스트잇을 내가요.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제가 얘를 써요. 정사각형. 얘를 쓰는데 보통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 정도 나눈다 생각을 하시고요. 과, 교훈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가 외워지면요. 여기에다가 레슨이라고 말을 적어 놓으세요. 그쵸?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접어요. 반쯤. 그쵸? 얘를 접어요. 아니면 얘를 그냥 자나 뭐 이런 연필이나 이런 거에서 지워요. 돼요? 가려요. 가리고 난 다음에 눈에 익숙해지거나 떠지면 어떻다고요? 그 단어가 외워지는 단어지. 그쵸?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지? 자, 이거를 무시합니다. 뭐를요? 일종의 교훈이래요. 어디에 있어서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전치사 on이요. 뜻이 어떤 거 있어요? 전치사 on이. 그렇지. 자, 얘가요. 첫 번째는 전치사로서 뭐뭐 위에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에가 어떤 위에예요? 접촉이 돼 있어야 돼요. 기준면에. 그렇죠? 요렇게 접촉이 되어 있어야지 on the desk가 돼요. on the desk.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위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치? 좀 다르다는 얘기죠. 접촉면에서 쓸 시간 드릴 거예요. 쓰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야 뭐라고 얘기한다고? 뭐뭐 위에 할 때 on 적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요. 밑에서 위로. 그치? 그럼 얘는 위로라는 표현을 쓸 거잖아요. 그럼 얘 우리 뭐라고 적어요? up 라고 얘기해요. 운동성 방향. 자, 얘가 기준이래요. 그치? 얘가 기준이래요. 그러면 기준에서 미안해요. 제가 그림도 못 그리고 마음이 삐뚤가 봐. 일직선 이게 잘 안 돼. 자, 기준 선상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그치? 뭐뭐 상에. 우리 상이 윗상자잖아요. 그치? 뭐뭐 상에. 어디 어디 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인 위로 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요. 그거 우리 뭐라고 써요? 전치사. 걔가 오버입니다. 걔가 오버예요. 자, 전치사는요. 그치? 지금 그럼 접촉했을 때 on이죠. 방향일 때 up이었어요. 뭐뭐 상해 할 때 over이었죠. 자, 기준보다만 내가 높으면 돼요. 기준보다.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above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칠 때 보면 그래프 상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above graph라고 얘기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글보다 그냥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위에라는 표시를 썼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반대적인 개념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붙어 있을 때는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밑에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ling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cling to. 어디 매달려 있는. 돼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로 취급을 안 해요. 돼요. 자, 그러면 얘보다 굉장히 근접하게 바로 밑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바로 밑에. 근소하게 떨어져 있지만 바로 밑에. 그걸 우리 뭐라고 적는다 그랬어요? 한서야? 내가 저 상태가 되면 내가 쌤이 굽이 높다. 그치? 키 크라고 잘 보이라고 굽을 높은 걸 신을 수도 있지만 가서 꾹 밟으면 알죠? 발등 아작나요. 그치? 집중해요. 자, 바로 밑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얘가 뭐예요? 베네트예요. 베네트라는 말을 써요. 베네트. 자, 우리 아들내미가 그치? 언더라고 쓰고 싶으려면 일단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up의 개념이 반대말이 얘가 down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기준선상 수직으로 내려갔어요. 얘가 언더입니다. 얘가 언더예요. 그러면 기준보다만 낮으면 얘는 뭐라고 쓴다고요? 얘를 below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요. 얘가 under the desk예요. 내 신발이 지금 under the desk예요. 맞죠? 데스크. 맞죠? 자, 요렇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under the desk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쓴다? below the desk가 된다는 얘기예요. below the desk. 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고 배고픈 시간은 맞아요. 조금 힘 조금만 낼게요. 자, 무시합니다 그랬어요. 뭐를요? 여기서는 뭐뭐 위에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쵸? 뭔가에 관하여, 뭔가에 대하여, about의 개념으로 씁니다. 뭐뭐에 관하여 할 때.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왜 about 안 적고 왜 on 적어요?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는 우리가 중학교 때 about이란 말을 적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 왜 on 적어요? 둘 다 전치사예요. about도 전치사고요. on도 전치사예요. 왜 적어요? 얘네 둘이 차있죠. about은요. 보통은 어떻다고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이런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그 이슈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about 이슈예요. 돼요? 자, 근데 감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감각. 자, 그럼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글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감각을요. 그치? 지금 정의 내리는 게 다르게 정의 내렸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다고요?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얘가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와요.
내 이야기가 들어가줘요. 내 의견이 들어와줘요. 그러면 뭔가에 가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돼요? 그래서 주관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내용인데 상대방의 의견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토론할 때, 그쵸?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죠. 핑퐁할 때 있죠. 그럴 때 써주는 뭔가에 가나였을 때가 우리가 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오늘 이거 지문 해석 주르륵 하면요. 그냥 오늘 다 끝나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하고 뭐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쪼개고 있죠? 자,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only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서술형입니다. 여러분의 서술형입니다. 아까 우리 동희가 선생님 저 억울해요 라고 얘기했거든. 적기는 다 적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문법이 없어서 점수를 날린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출제자의 마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출제자의 마음으로. 출제자가 가정법을 써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가정법을 안 썼어. 그럼 어떻다고요? 걔는 빵점입니다. 출제자가 전치사 오늘 써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오늘 안 쓰고 오바웃 쓸 건데요. 빵점이죠. 그쵸? 출제자의 기준입니다. 출제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from the Aristoteles 해놨어요. 그치? 아리스토텔레로부터, 그치? 뭐에 관해서? 감각에 관한 교훈을 무시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ignore, analyze,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치? 자, 그러면 5개의, 그치?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consider, 고려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문법은요, 중학교 1학년 문법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문법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죠. consider, 동사 원형으로, 저는 동사 원형을 대문자 R로 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라, 고려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가 욕할 때는 잠깐 끌까?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얘 우리 무슨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요, 지금 6시 52분이거든요. 7시 10분까지 모든 질문은 한사한테만 합니다. 그래서 알아도 대답을 하지 마시오. 알겠지? 되나? 자, 한사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는 문장이에요. 무슨 문장이에요? 자, 얘를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명령문은 주어가 있다 없다? 자, 주어가 있는데 왜 주어 왜 안 적어 그러면? 그렇지. 그럼 뭐가 생략이 된 거야? 그렇죠. 명령문은요, 주어가 존재하는 문장입니다. 그 대신 어떻다고요? 자, 굳이 명령하는데, 그치? 한서야 부를 필요 없지? 내가 째려보면서 책 봐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어 이유가 생략이 됐죠. 자, consider 뒤에 지금처럼요, 더라는 명사가 들어와서요,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한 질문이라고 해서 뒤에 얘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타동사네요. 그쵸?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목적어 자리니까. 얘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요까지 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자, 그러면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준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아들 consider 다음에 to 부정사야, 동명사야? 왜 동명사예요? 그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뒤진다 그랬지 내가. 동명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요?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한서만 대답할 거야. 준동사 정의 때려. 그치, 동사에 전하는 뭐? 형용사, 준동사에 정의 때리라 그랬어요. 제이야, 왼손을 흔들흔들 해봐. 왼손을 흔들흔들, 앞뒤로 흔들흔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90도로만 돌려봐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자, 준동사 정의 뭡니까? 준동사 정의. 두경아, 선생님 아직 7시 10분 안 됐는데요 하지 말고 준동사 정의 어떻게 됩니까? 동사의 성격을 띠는 동사의 성격을 띠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사의 형태를 띠는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땡큐. 자, 타품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적분사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준동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띠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요. 그치? 자, 오늘 안 하고 싶은데. 자, 동사를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쵸? 두 가지로. 이랬는데 막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치? 자, 한서야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눈다 그래요? 자, 얘는 어법책에서 나누는 거예요. 어법책에서. 어법책을 사면요. 동사를 이렇게 나눠요. 그치?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그렇게 한 묶음으로 나눠요. 자, 그 한 묶음으로 묶는 카테고리, 분류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사의 뭐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의 모양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의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의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금방 얘기를 했던 얘가 비동사에 관해서 물어보구나, 조동사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일반 동사에 관해서 물어볼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요 말을 씁니다. 동사의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동사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동사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 돌아오시면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장난을 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비동사 뜻 어떻게 돼요? 비동사. 그렇지. 얘는 뜻이요. 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을 써요. 그쵸? 그래서 am, is, was, were 밖에 없어요. 그쵸? 자, 조동사는요. 정의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 정의. 조동사 정의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죠? justice. 동사를 도와요. 오케이. 동사를 도와주는 지도 동사예요. 얘는 그러니까 메인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서브 동사죠. 그쵸? 그럼 일반 동사는 메인 동사예요. 얘는 뭐뭐다라고만 끝나면, 그치? 싹 다 동사라고 취급을 해주는데 특정한 특성이나 일반적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사다라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케이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갖고 동사의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요. 조동사는 갖고 얘기한다 안 그랬어요? 뭐하고? 비동사랑 일반 동사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랬어요. 비동사는 뭐뭐 있다, 이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상태동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동사야. 반면에 일반 동사는 뭐뭐다 라고 해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야 라고 해서 동작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동사의 동자가 무슨 동자인데? 영문법이 다 한자라서 그래요.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그러면 나는 상태 동사를 갖고 장난을 칠 거야? 동작 동사를 갖고 장난을 칠 거야? 동작 동사를 갖고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를 우리가 너무 다로 끝나는 게 많으니까 얘의 대표 동사를 하나 잡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두 동사입니다. 그쵸? 두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종류를 나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말이 안 떠오르면요. 비동사야? 두동사야?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돼요? 그럼 두가 뜻이 뭔데요? 얘가 하다입니다. 그쵸? 자, 하나 물어볼게요. 준동사의 준자라는 말이 무슨 준자입니까? 이때 준자. 준하다는 뜻이에요. 기준할 때 그 준자거든요. 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비슷하다라는 뜻이 돼요. 비슷하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얘 동사랑 비슷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쵸? 준동사라는 말은 동사랑 비슷한 아이야 라는 얘기지 동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사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재미없는 지루한 수업을 할 건데 좀 버텨봐요. 자, 얘는 동사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얘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 동사 뭐를 받을 거라고요? 두 받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의 형태를 얘기를 할 때 동사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얘 두 동사인 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장난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돼요?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자, 동사를 모양, 형태, 생김새로 나누는 게 아니고 다르게 나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장에서 해석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석상. 아니면 문장에서 역할상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석이나 역할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누면요. 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사다, 타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오빠야, 자동사가 뭐야?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그러면 타동사는요? 필요 있는 거. 그럼 목적어가 뭔데요? 을을. 얘는요, 목적어가 필요하대요. 얘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대요. 그럼 목적어가 뭔데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 들어와줘야지. 목적어가 뭔데요? 을을. 그럼 일단 얘가 품사가 어떻게 돼요? 목적어의 품사요. 명사. 일단은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금방 품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품사. 그렇죠? 품사가 뭐예요? 예. 도연스? 품사가 뭐야? 예? 품사 뭐예요? 형태나 기능에 따라. 자, 이제 아는 거 이제 다 끄집어내죠, 그쵸? 자, 품사가 뭐예요? 역할 나누는 단어요, 단어. 그치? 그래서 이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 품사가 뭐야? 이거 직업이 뭐야? 이때 품사 할 때 그 사자가 직업 사자입니다. 강사, 변호사, 의사 할 때 그 사자예요. 그러면 얘는요, 그치? 명사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직업군이야. 됐죠? 괜찮죠? 자, 그러면 명사가 갖고 올 수 있는 문장의 역할이에요. 역할. 문장 자리예요. 문장 해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역할이다, 해석이다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무슨 어로 끝납니다. 얘를 무슨 어로 끝나요. 그래서 목적어를 받는데요. 자, 명사가 하는 일이요. 세 가지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역할이에요? 이름 나타내주는, 오케이, 정의. 또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그렇지, 주목보. 주어 역할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이에요. 보호 역할이에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국어 몇 품사야? 영어 몇 품사야? 8품사. 그러면 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대. 태아나, 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대. 그게 뭐라고요? 조사. 오케이. 자, 근데 그 조사를 우리는 정해놓습니다. 자, 주어에 우리가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주어의 조사. 은는이가요. 그쵸? 자, 주어는요, 무조건 은는이가라는 조사를 땡겨서 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은는이가. 그래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은는이가라는 조사를 붙이면 우리가 주어란 얘기예요. 그쵸? 자, 목적어는요. 을, 를, 에게 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보어가 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어는요, 동사랑 합쳐져서요, 뭐뭐이다, 뭐뭐 하다, 뭐뭐 되다 라는 말만 붙여주면요, 얘를 다 보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사가요, 은는이가 을를에게 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조사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나 학교에 가. 맞지? 학교로 가. 그치? 학교에서 왔어. 학교로부터 갔어. 이런 조사들 있죠? 자, 그런 조사들은 다 누가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사들은. 부사? 아닐걸요. 그건 누가 나타내? 그건 전치사가 나타내요. 그래서 자동사가 내가 뭘 하고 싶어요? 타동사처럼 목적어, 조사를 가지고 싶어요. 조사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뭘 갖고 싶다고요? 그 다른 조사들은 전치사로 쓴다는 얘기예요. 전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영어에서 프레라고 쓰면요, 앞에란 뜻이에요. 앞에. 포지션, 위치했어 해서 prepare 해가지고, 그쵸? preposition 하면 이게 전치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 자동사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었는데 을을에게라는 조사를 붙이고 싶어. 그러면 나는 뭐 붙인다고요? 전치사를 붙여서 다른 조사 만들어줘 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타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어요. 문장 안에 타품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법 속에서 타품사는요,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있다 그랬어요? 문장 안에서 다른 품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동사 빼고 가장 중요한 품사 세 가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 빼고. 우리는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명사 오케이. 대명사가 요 안에 들어가요. 형용사 오케이. 부사 오케이. 요 세 가지의 품사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금방 했어요. 명사는요, 그치? 명사는요, 뭐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 나타내면서 무슨 역할 한다고요?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형용사는 뭔데요? 오케이. 자, 얘가 하는 일은요, 그치? 얘가 뭐뭐 하는 건데, 얘가 하는 일이 명사를 꾸며주는 일이래요. 명사를 설명도 해줘요. 요 설명이랑 수식의 차이점. 이어주는 거. 수식어랑 설명의 차이점. 설명어의 차이점. 꾸며주는 거고. 설명은 뒷받침하는 거고. 자, 저거를 조금 제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할게요. 수식어는요, 아는 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는 놈한테. 자, 한서가 동의를 알아요. 근데 내가 네 동의 아나? 라고 내가 물어보면 예 알아요 하고 막 답이 끝나죠. 더 들어갈 게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설명해요. 한남고 다니는 1학년에 그럼 뭐라 그러노? 선생님 됐어요. 맞지? 그치? 근데 한서는 착해요. 착해서 다 들어줘요. 그렇구나.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맞지? 다시 말해서 어떻다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놈한테 붙여주는 게 수식어예요. 돼요? 자, 근데 내가 채은이한테, 그치? 야, 니 도연이 알아? 그러니까 도연이가 누군데요? 이렇게 된다고. 모르는 애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지식을 아는 거죠. 얘가 설명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무조건 모르는 애한테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 맞습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요, 뭐가 안 돼요? 생략이 안 됩니다. 수식어는, 자, 설명이란 말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 자리에는 우리 어떻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식어 자리는요, 형용사를 우리는 A라고 얘기할 거고요, 명사를 N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부사를 AD라고 얘기할 겁니다. 수식어 어떻게 쓴다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가 명사 데리고 다녀요. 그쵸? 자, 근데 보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앞에 놔두고 형용사가 뒤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단독 사용입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어요. 형용사가 뭔데요? 정의해야죠. 형용사 정의 뭐예요? 명사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치? 그렇지. 누구? 명사의 상태나 명사의 상황이나 명사의 뭐가 된다고요? 형태나 등등등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받침 미운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침 미운으로 끝나면 착한, 잘생긴, 힘든, 잠이 오는, 졸리는, 죽겠는 이런 거 있죠? 다 형용사예요. 자, 그럼 부사는 뭔데? 그렇지. 뭔가가 들어왔어요. 그치?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명사 외, 그치? 나머지를 뭐 할 거라고요? 나머지를 꾸며줄 거예요. 란 얘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부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태연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치사하네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땡큐죠. 없어도 되는 거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장 길이를 길게 늘려버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핵심어를 찾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사의 영역은 커집니다. 부사의 영역은. 자, 그러면 부사는 뭐예요? 라고 제가 땡땡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쵸? 부사는 뭐예요? 우리 부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보통은 해석이 뭐뭐 히, 리, 개로 끝나요. 히리, 개로. 돼요? 자,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야는 그냥 일반적인 품사 얘기했어요. 우리 준동사 할 거예요. 자, 영어는요, 사실은요, 영어는요, 두 가지만 공부하면 웬만하면 문법은 안 건드립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예요. 자, 이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형식에서 5형식이야. 얘만 공부하시면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치? 두 번째가 지금 공부하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공부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준동사 공부 왜 해요? 자기야, 준동사 쓰는 이유가 뭔데? 그렇지. 복잡한 문장을요,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그쵸? 단순한 문장을요,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되나? 자, 그럼 복잡하다는 기준이 뭐였는데, 우리? 2개 이상의 절. 자, 그럼 하나 얘기할게요. 자, 도연아, 구랑 절의 차이점이 뭐야? 갑자기 잠이 확 깨져, 그쵸? 구랑 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10분이 넘어가서요. 지금부터는요. 마구잡이로 질문할 거예요. 동의 끼면 뒤진다. 친구라고 가르쳐주다 걸리면 알지? 그러면 질문 폭탄 받는다. 구랑 절의 차이점. 얘를 보통 이렇게 끊을 겁니다. 얘가 구예요, 절이에요? 왜 구예요? 얘 왜 구예요? 답은 맞아요. 구예요. 맞지? 얘 왜 구예요? 자, 일단은 in the garden 해놨지? 그쵸? in the garden 단어 몇 개인데요? 오케이. 일단 기본이 단어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었을 거예요. 끊으라 그러면. 그쵸?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단어가 2개 이상이면서 내가 뭐 알 수 있다고요? 새로운 의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구래요. 왜 구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럼 얘는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럼 완전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Thank you.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의 조건을 따르면 뭐가 된다고요? 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돼요? 자, I think. 정말 쉬운 문장이었어요. I think. 내 생각에는 you're very tired. 너희들 되게 피곤한 것 같아서 보여. 그쵸? 피곤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 문장의 동사 어디 있습니까? think. 또 있어요? okay. 그럼 동사 몇 개예요? 2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주어도 몇 개란 얘기예요? 2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동사는 항상 주어 데리고 다니잖아요. 주어 동사 세트발이니까요. 그럼 think의 주어가 누군데? 얘가 주어예요. 그쵸? are의 주어가 누구예요? you가 주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누군데요? 얘가 접속사예요. 저 하나 물어볼 거예요. 자, 태아나, 접속사 종류 뭐뭐 있어요? 접속사의 종류. 자, 접속사의 종류 전했는데, 그치? 우리 태아는 주로 that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 영어 접속사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쵸? 자, 접속사 종류 말합니다. 카테고리로 끊어요. 상관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상관 접속사 위에 있는 범위가. 그렇지. 등위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의 종류는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도연아, 등위 접속사가 뭐예요? 자, 제가 어법 공부를 할 때, 어법 수업을 할 때는 이 꼬라지가 많이 나요. 뭐예요? 뭐예요? 왜요? 왜 그래요? 계속 질문하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아는 놈은 대답하기 편하고 모르는 놈은 내가 걸릴까봐 쫄릴 거예요. 그쵸? 쫄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쵸? 자, 등위 접속사가 뭐예요? 구조가 같은 거. 그쵸? 위치가 동일한 거. 그래서 같을 등자에 위치할 때 그 위자입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앞뒤의 모습이 같은지 아닌지를 찾으세요 하는 병렬 구조를 따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and, but, or, so 요 4가지는 같이 갖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접속사가 있어요? 또 무슨 접속사가 있어요? 모든 접속사에서 and, or, so, but을 뺐어요. 얘 접속사라며요. 그쵸?
그럼 나머지 모든 접속사를 우리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너요. 뒤진다. 뭐였지? 막 처짓기라. 도연아. 뭐 있을까? 등이 빼고 나머지 모든 접속사. 제이야. 왜 저는 질문 안 해주세요? 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자, 뭐가 있을까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등이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종속 접속사예요. 돼요? 자, 그랬을 때 등이는요 위치만 똑똑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and, but, or, so를 기준으로요 내가 앞에가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어로 연결해주면 돼요. 품사로. 지금처럼 내가 구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구로 연결해주면 되죠. 그쵸? 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절이면 나도 절을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라 그랬어요? 종속 접속사는 100% 주어 동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데요? 자, 아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라며. 그럼 주어 동사 있으면 그렇지, 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항상 종속 절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속 절로 갑니다. 돼요? 자, 근데 종류가 더럽게 많다 그랬어. 그쵸? 자, 영어에서는 종류가 더럽게 많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분류합니다. 분류하는데 항상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세 가지로 분류해요. 자,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다시 돌아와. 문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는 누구만 본다고요? 요 세 가지만 봅니다. 요 세 가지만 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다고요? 얘도 세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뭔데요? 명사, 절로 보겠다는 얘기죠. 형용사, 절로 보겠다는 얘기죠. 부사, 절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말이 뭔데?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했는 얘가 남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자, 형용사절은요. 접속사 플러스 얘가 명사를 뭐 할 거라고요? 꾸며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나머지 어떻다고요? 접속사 플러스 얘가 뭐 할 거라고요? 명사 외 나머지를 꾸며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I think that you are very tired 라는 단어를요, 문장을요,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제이야, 이거 해석해. 저거요, 이거요. I think that you are very tired. 보이는 마무리해. 보이는 처럼. 자,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어요. 도연아, 이거 완벽한 문장으로 해석해봐.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 완벽한 문장으로 해석해봐. 막 뚫어지게 쳐다볼 만큼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I think that you are very tired. 나 생각해. 그 다음 해석하라고. 한글 뭐 다 적어줘?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었나? 태연아, I think that you are very tired. 해석해. 너가. 자, 제가 해석을 해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치? 제가 해석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자, 구어체로 해석을 할지 문어체로 해석을 할지가 필요하겠죠. 제가 해석을 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문어체 해석을 필요하는 겁니다. 문어체라는 말은 뭔데요? 공식적으로 글 쓸 때 쓰는 게요. 구어체는 그냥 말할 때 일상회화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긴데요? 정확하게 조사 따져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네가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라는 말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한서야, that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얘를 한 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요? that이 접속사였잖아요. 근데 and, but, or, so가 아니니까 얘가 종속 접속사거든요. 종속 접속사는 누구 데리고 다니라고요? 주어 동사 데리고 다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that부터 주어 동사 데리고 다니는 얘를 하나의 뭘로 만들 거라고요?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로 만들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절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I think. 나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금방.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해 라는 얘기야.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순간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사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는 뭘로 쓸 수가 있다고요? that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의문사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돼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중에서 what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요, 명사 꾸며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지금 단어가 적어도 몇 개야? 적어도 단어가 3개지. 그러면 단어가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인 거 맞아요? 단어가 1개짜리면 우리는 어디서 꾸며준다고요? 1개짜리면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단어가 2개 이상일 때부터는 어디서 꾸며준다고요? 뒤에서 꾸며줘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겠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선행사라는 표현 썼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사 있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있죠? 얘네들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죠? 그럼 이 관계 대명사는 전부 다 싹 다 무슨 절이라고요? 형용사절이라고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사 접속사라고 볼 거예요. 그럼 부사 접속사가 양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문장 구조 하나 알고 반복문 만들어주는 거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얘예요. 이 3가지만 공부를 하셔도요, 영문법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시험 문제를 다 칠 겁니다. 크게 무리 없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요 할 거예요. 준동사라는 얘기는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사랑 비슷하다는 얘기는요, 동사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동사의 특징이 어떤 거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사 특징. 동사 특징이 뭐 있는데요? 자, 얘를 다른 품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품사는 우리 이미 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쵸? 돼요? 그러면 이 교집합에 무슨 자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돼요? 자, 준동사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잡한 문장을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얘 복잡한 문장이에요? 단순한 문장이에요? 자, 동의 있다다. 5분 동안. 한서야, 얘 복잡한 문장이야? 단순한 문장이야? 왜 복잡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얘를 복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복문이라고 얘기를 할, 복잡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제이야. 주어 동사만 있으면 얘 무슨 절이라 그랬어? 주어 동사만 있으면.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무슨 절? 제가 주인절이에요. 주절. 오케이? 자, 얘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자리, 명사절인데 어쨌든 저쨌든 무슨 접속사? 종속절이에요. 복잡한 문장이란 얘기는 주절이랑 누가 들어오면요? 종속절이 들어오면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를요, 저는 뭘로 바꿀 건데요? 단문으로 바꿀 거예요. 단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단순한 문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단순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누구만 있을 거라고요? 주절만 있을 거예요. 주절만. 그러면 선생님이 야는요? 야 어디 갖다 놓는데요? 얘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뭘로 만들 거라고요? 얘를 준동사로 만들 거예요. 얘를 준동사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준동사로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됐죠? 그러면 동사는 무조건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동사는 무조건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지. 무조건 얘는 주어가 존재합니다. 주어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준동사도 뭐가 필요할 거라고요? 주어가 존재를 할 거라고요. 근데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절이 2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해석상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처럼 안 보여요.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주어가 뭔데요?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건 알겠어요. 그치? 그럼 주어가 뭔데요? 명사. 오케이. 자, 명사가 주어 자리 해요. 자, 주어가 뭐예요? 그럼 명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면 얘가 뭐 하는 건데요? 주체. 누구의 주체인데요? 그렇죠. 동사의 행위자입니다. 동사의 행위자를 우리는 주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의미상 주어는 결국에 무슨 말인데요? 준동사의 행위자를 얘기할 겁니다. 준동사의 행위자. 돼요? 준동사의 행위자. 자,
동사가 가장 중시 여기는 이유가 뭔데? 무조건 동사부터 찾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를 가장 중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시제입니다. 시제 때문입니다. 그럼 시제가 뭔데요? 도연아, 시제가 뭘까? 시제가 뭘까? 자, 지금도 우리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자다가 깨서 아직 7시 25분이야. 그리고 또 자요. 그쵸? 와이 벌다 시간이 안 가노. 그치? 그쵸? 자, 지금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상으로 우리는 타임이라고 해서 얘를 시간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시제라는 말을 쓰면서 수직선을 그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요. 자, 시제라고 하니까 도연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를 과거라고 할 거야. 여기를 현재라고 할 거야. 얘를 미래라고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쪼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는 시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시제의 정의가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과거야 라고 얘기할 거래. 그러면 지금 연속적인 시간을 뭐 했다고요? 내가 쪼개놨죠. 제한했죠. 그쵸? 리미티드 했는 거죠. 그쵸? 연속적인 시간의 운동을 리미트, 제한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싶다 진짜.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 나는 현재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 나는 미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공통점을 추스려서 시간을 제한했는 걸 우리는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제 제한했는 종류가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을까? 문법에서는 3개예요. 자, 근데 문법을 펼쳐서 내가 시제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예요? 땡큐. 자, 동사는 12개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시제. 자, 근데 준동사는요 3개예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준동사는 2개예요. 시제가 2개, 2개밖에 없어요. 돼요? 자, 동사는요 얘 나타내요. 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야, 태가 뭐야? 목소리. 그쵸? 자,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꽤 커요. 빵빵해요. 갈라지는 거 없죠? 오늘 쇠소리 없죠? 그쵸?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목소리 괜찮네? 컨디션 좋네? 해도 나예요. 자, 근데 우리 수험 선생님 시험 기간 때 되면 어떻게 목소리 쩍쩍 갈라지죠? 쇠소리 막 뒤져. 목소리 막 뒤집어지잖아. 그치? 그래도 나죠. 그쵸? 자, 태는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보이스,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소리를 낼지 말지 라는 거를 누가 얘기해 준다고요? 동사가 얘기를 해줘요. 누구의 목소리를요? 주어의 목소리를요. 주어의 목소리를 내면 우리는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수동태라는 말을 써줘요. 자, 얘도 뭘 갖고 있다고요? 역시 능동태, 수동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4번째, 동사는 뭐 들고 다녀요? 법 있습니다. 법이 뭐예요? 영어에서? 문법에서 법은요, 민법, 사법 아니죠? 무드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의문문. 그치? 아, 그렇구나. 우와, 잘하네. 감탄문. 그치? 자, 이거 분필이야. 긍정문. 그치? 얘 칠판 아니야. 부정문. 그쵸? 이거 평서문. 그쵸?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를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자꾸 주무시면요 제가 오늘 1시간 수업을 더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직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는데 자꾸 주무시면요 라고 일종의 조건을 두들겼죠. 그쵸? 그러면 나 공부 더 할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설법에. 돼요? 자, 지금 만약에 6시 반이었으면 니는 내 손에 뒤졌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러면 지나갔죠? 6시 반이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는 오늘 6시 반이었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데요? 없죠? 현실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지금 내가 가짜로 정해놓은 거 맞습니까? 이걸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가정법. 그 다음에 좀 봐라. 그러면 좀 일찍 가잖아 이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봐라. 뭡니까? 명령문이죠. 그러면 해서 명령문 뒤에 뭐 했어요? 일찍 가잖아 라고 D를 쳤습니다. 그쵸? 명령문과 조건의 딜이 합쳐졌습니다. 그럼 명령하는 분위기죠. 어쨌든 보란 얘기니까.
그래서 명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요? 괜찮아요? 얘는 법이 없어요. 얘는 법이 없어요. 됩니까? 자, 요 세 가지를 동사랑 비슷하게 하고요. 그러면 타품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타품사가 얘라니까요. 타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라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갈게요. 하다라는 얘가요.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요. 명사로 가고 싶어요. 명사로. 명사로 가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데요? 이름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다가 이름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이름으로 갔어요. 이름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하기예요. 하기. 그렇죠? 하는 것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놀다라는 거는 동사죠. 놀기 하면 명사가 된다고요. 노는 것 하면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동사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자, 준동사가 다시 질문할게요. 준동사가 명사 자리로 갔습니다. 명사 자리로. 그럼 얘는 사람 취급합니까? 사물 취급합니까? 보여나?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간대요. 그치? 자, 그럼 얘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래서 준동사는 명사 자리로 가면 무슨 취급한다고요? 사물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하기, 하는 것 하는 순간 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준동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보호 자리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됩니까?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대요. 됩니까? 그러면 이런 준동사 어떤 거 있습니까? 이런 준동사. 동사가 뭐뭐 하기,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형태가 바뀌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얘가 어떤 거 있어요, 한서야? 투부정사 오케이.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썼어요. 그치?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였어요. 혹시 또 있습니까? 뒤진다. 없어요. 없다고. 없다고.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 두 개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돼요? 괜찮아요? 자, 두라는 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준동사 역할을 함으로써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 형용사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자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침 미운으로 끝나야 된대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받침 미운으로 끝나야 된대요. 하다가 받침 미운으로 끝나야 된대요. 어떻게 가? 하는 오케이. 또 있어요? 한. 됩니까? 돼요? 자, 그럼 하는, 할, 이라고 해석이 바뀌면요. 얘는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형용사 자리가 된다고요. 그럼 형용사 자리에 되는 준동사 어떤 거 있습니까? 한서야 어떤 거 있어? 형용사 자리 역할하는 거. 투부정사. 또 그렇지. 동명사는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했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자리를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분사가 돼요. 분사가 그럼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근데 우리 분사는 두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렇지. 현재 분사도 배웠고요. 과거 분사로 배웠어요. 맞죠?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투부정사. 그러면 선생님 얘도 명사 자리고요. 맞아요. 얘도 명사 자리인데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지 명사 꾸며주는지 역할을 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얘기예요? 못 정했다. 안일 부자예요. 그쵸? 정할 정자예요. 못 정했는 단어들이란 얘기예요. 명사에도 들어가고 형용사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부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사 자리에. 두라는 얘가요.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저는 부사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사 자리는요.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 제외한 형용사 제외한 나머지 싹 다 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사는 이, 리, 게로 끝난다 그랬어요. 히리게. 그쵸? 자, 근데 하다를 그치? 하다를 내가 끄집어내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하다를
하다를 해석하면 뭔가를 하게 하면 이게 부사자리라는 뜻이에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부사자리라는 얘기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부사자리가 되겠죠. 그치? 돼요? 자, 뭔가를 하려면 얘도 뭐가 된다고요? 부사자리가 되겠죠. 뜻 졸라 많겠죠. 그래서 따로 안 적습니다.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가 돼요? 부사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준동사 누가 있습니까? 한서야, 준동사에 들어올 수 있는 부사자리 누가 돼요? 투부정사. 말고 또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요, 유일하게 3개 다 들어가요. 3개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행위자는 놔두고요. 시제에 대해서 중시하자 그랬어요. 동사는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준동사도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시제라고 얘기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3개밖에 없었어요. 그치? 자, 투부정사가 시제를 뭘 잡습니까? 미래 잡습니다. 미래 잡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가 뭘 잡는데요? 나머지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명사 자리면 동명사, 과거에서 현재까지가 아닌 미래면 투부정사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냐면 우리 첫 문장의 consider 기억나십니까? 아까? 자, 제가 아까 한사한테 consider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얘 뒤에 명사 자리에, 그치? 얘 뒤에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의 ing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내미는 ing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자, 근데 내가 왜 ing야 라고 물어보니까 ing를 받아야 되는 동사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ing를 받아야 되는 동사 자리래요. consider 뜻이 뭡니까? 고려하다죠. 그쵸? 고려하다는 말은 재고하다, 오랫동안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요? 이 목적어 자리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어제도 생각을 했고, 아래도 생각을 했고, 저 아래도 생각을 했고, 일주일 전에도 생각을 꾸준히 해서 지금 고려하다라는 상태가 들어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행동을 꾸준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ing를 뒤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태안이를 한 대 지어받고 싶어. 지어박을까? 자, 아직 지어박았어? 안 박았어? 안 박았어? 안 박았죠? 근데 내가 지어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럼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올 행동이요. 아직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죠? 미래죠? 그쵸? 미래일 때 우리가 뭐 적어주라고요? I want 해놓고 어떻게 해요? To hit 말고 beat 하고 싶어요. 자, 차 있죠? 치는 거랑 패는 거랑, 야, 씨, 그거는 맞는 사람 기분 아이가? 히트랑 비트의 차 있죠? 이기는 거고, 그럼 히트는요?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거고요. 야, 계속 때리기만 하면 이기는 거 아이가? 히트랑 비트의 차 있죠? 일단 둘 다 때리다예요. 선방? 그럼 비트는 후방이가. 둘 다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화가 히트 쳤다 그래요? 비트 쳤다 그래요? 히트 쳤다 그러죠? 근데 자, 리듬을, 박자를 비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트 한다고 얘기해요? 비트 더 랩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돼요? 자, 그럼 느낌이 조금 다르죠? 자, 심장이 히트 하겠어? 비트 하겠어? 자, 그럼 느낌이 좀 와요. 노래는 한 방에 뭐 한다고요? 빵! 때리는 게 이게 히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팩트 있게 한 방을 딱 때리는 게 이게 히트예요. 자, 그럼 비트는 뭐라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요, 우리 태안이는 오늘 히트하고 싶겠어? 비트하고 싶겠어? 둘 다 하고 싶지. 그렇지. 둘 다 하고 싶어요. 그쵸? 히트로 시게 한 방 때리고, 그치? 비트로 꾸준히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치? 자, 투부정사는요, 뭘 나타낸다고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왔죠? 얘 이름이 왜 현재분사라고요? 현재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돼요? 현재를 나타내주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누구랑요? 동명사랑요. 다시 말해서 어떻다고요? 주목보 자리에 ing는 동명사,
명사 꾸며주는 니은으로 끝나면 어떻다고요? 현재 분사. 자, 그러면 얘는 현재의 형용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이 된다고요. 그쵸? 돼요? 괜찮아요? 얘는 미래래요. 미래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요 자리에 있는 얘는요. 현재인 동시에 미래인 거 맞습니까? 경계선에 있을 때. 그쵸?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야를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한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넘어가면 할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한도 됩니다. 돼요? 자, 과거에 우리는 얘를 P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지나갔어요. 그럼 뭐가 돼요? 했는. 해진. 그쵸? 그 다음에 이미 끝났으니까 얘도 한이 되죠. 왜냐하면 경계선상에서는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이에요. 한. 그쵸? 돼요? 요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석이 되면 얘는 부사. 그쵸? 요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다고요? 형용사. 그쵸? 얘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하기, 는, 하기, 가, 하는 것은, 그치? 하는 것이, 하기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돼요? 요렇게 해석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괜찮습니까?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준동사만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됩니까? 자, 지금부터 저는 그러면 줄여볼 거예요. 줄여볼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줄일 거냐. 자,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줄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찾아라 문장은요. 항상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동사부터. 그 다음에 우리 동사 찾으면 주어 찾죠. 주어 찾고 난 다음 뭐예요? 해석해요. 그쵸?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나서 그치? 해석할 거예요.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이 동사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라고 분류시키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준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복잡한 문장을 나는 뭘로 만들 거야?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 거야. 뭘 이용을 해서? 금방 내가 설명을 했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이용해서요. 준동사를 이용해서요.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복잡한 문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최소 주어 동사가 2개 있어서 주절 플러스 종속절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야. 눈 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는 주어 플러스 동사 하나만 놔두고요. 나머지는 뭐 할 거라고요? 준동사 써서 줄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절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주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준절이에요. 얘가. 자, 여기서 여러분은요. 그쵸? 수직선을 2가지를 늘 배웠는데 늘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자,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 쓰고요. 현재 쓰고요. 과거 쓰고요. 현재 쓸 거예요. 그쵸? 자, 얘를 과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현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미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는요. 복잡한 문장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문을 갖고. 자, 복문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현재에 주어 동사인 주절이 있습니다. 현재.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요 동사가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야, 현재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동사 원형으로 써도 현재형이죠. 그렇죠?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 붙이면 현재형으로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됩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 얘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앞에나 주절 뒤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종속절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요 동사는 주절이 현재형일 때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주절이 현재형이에요. 과거, 완료, 진행 다 씁니다. 다 씁니다. 12시제 신경 쓰지 말고 다 오케이입니다.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12시제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오케이입니다. 됩니까?
자, 근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주절이 얘가 과거예요. 자, 과거라는 표시 어떻게 해줍니까? 보통은 동사에다가 ed 붙여주면 되죠. 자, 과거일 때는 우리가 동사일 때는 종속절에 있는 동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과거만 쓸 수 있습니다. 과거만. 그럼 과거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과거형,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 진행형 네 가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자리에 뭐만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보라색으로 쓸게요. 과거형만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게 복문일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복문일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갈 겁니다. 자, 이럴 때 12시제 다 쓸 수 있는 현재형을 기준으로 제가 앞쪽으로 갈 겁니다. 앞쪽으로. 자,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미래형으로 차곡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랬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시제가 땡큐 일치했다는 얘기를 씁니다. 시제가 일치했다. 돼요? 그 다음에 얘를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단순 시제라고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시제. 됩니까? 요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자, 반면에 제가요. 현재형인데 종속절의 시제가 파란색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죠. 그렇죠? 반대로 갔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제가 불일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제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시제랑 이 시제가 두 개 다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대가 두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개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개를 가지는데 어떻게 가지냐면 가지다니까 have 쓸 거예요. 가지다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갔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간 상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지나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예요. 상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형용사입니다. 과거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우리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과거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보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반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제가 불일치고요. 어떻게 쓸 거라고요? have pp로 쓸 거예요. have pp로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완료 시제야 라는 말을 쓸 겁니다. 완료 시제야. 그래서 시간대가 복문일 때요. 복문일 때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 정신 차려.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 이 두 개의 시제를 보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를 확인할 겁니다.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를 확인할 겁니다. 자, 요거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뭐요? 주절이 현재 있다 씁시다. 돼요? 자, 얘는 복문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문일 때. 지금부터는 제가 단문일 때 설명을 할 겁니다. 단문일 때는 주어 동사인 주절이 하나만 있으니까 얘 하나만 잡으면 되죠. 됐죠? 괜찮죠? 여기까지 돼요? 자, 종속절이 단문이란 얘기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얘가 없어지고요. 뭘로 갈 거란 얘긴데요? 준동사로 갈 거란 얘기예요. 엄밀히 따지면 무슨 동사가요? 하다라는 일반 동사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어 동사인 주절을 기준으로 종속절에 있는 요 동사가 어디에 있을 때요? 연두색 자리에 있습니다. 연두색 자리에. 돼요? 자, 연두색 자리에 있는데 경계선 입 띄자마자 그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명령문처럼 동사 원형으로 요 동사를 줄여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말을 해요. 선생님이 10분만 수업 더 하고 맞춰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럼 아직 맞췄어? 안 맞췄어? 안 맞췄지? 근데 말은 지금 했어요. 그쵸? 자, 10분 뒤에 맞춰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행위가 지금 미래인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럴 때는 뭘로 받으라고요? to 부정사로 받으라고요. 그치? 자,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시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쵸?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돼요? 자, 지웠는 거는 선생님 동영상으로 봐. 지웠는 거는 그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PP로 바꿀 겁니다. 됩니까? 자,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차이를 보고요. 단문으로 준동사 형태를 올 때는요. 일이 끝나자마자 스타트하는 명령문 형태가 보이면 동사 원형.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 전부터 ing. 앞으로 할 거면 미래 시제 to 부정사. 지나가는 과거형을 쓰고 싶습니다. pp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10분만 수업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줄일 거예요. 아까 문장 줄여봅시다. I think. 줄일 거예요. 자, 주절이 어디 있습니까? I think. 얘가 주절이에요. 그럼 얘는 건든다 안 건든다? 얘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렸어요. 그대로 들고 갈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라고요? 저 종속절 없앨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날리겠죠. 접속사 날렸어. 자,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I 눈에 들어와요? You 눈에 들어와요? 같아요, 달라요. 그쵸? 자, 우리 아까 대절이요. 무슨 절이었어요? 대절이요. 목적어 자리 기억나요? 명사 자리 기억나요? 자, 얘 자체가 무슨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think는 뭘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그대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think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 자동사는 뭐 한다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동사가요. 목적어가 원래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했대요. 그치? 자, 그러면 자동사가 지금 think라는 동사가 타동사처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타동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첫 번째, 그렇지. 전치사 집어넣어서 명사나 ing 만들어줘. 하나. 두 번째는 아예 접속사 데리고 와서 남의 절 데리고 와줘. 요겁니다. 됩니까? 그럼 야가 지금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목적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할 때? 단문으로 바꿀 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you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 지금 뭐 쓸 거라고요? 준동사 쓸 거예요. 자, 근데 지우기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우기 전에 제가요 뭐랑 연결을 한다 그랬어요. 비교한다 그랬어요. 비동사랑 두 동사, 일반 동사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두 개 비교해서 뭐가 나가리 되는 케이스야? 비동사가 나가리 된 케이스죠. 그쵸? 그러면 준동사로 만들 때 비동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뭐만 확인해라? 시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제만. think 현재요. are 현재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나는 생각해. 자, 시간이 쭉 가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뭘 생각하는데? 네가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네가 피곤하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일 때는 뭐 적으라고요? to 부정사 적으라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쓰면 뭐가 돼요? to be가 되죠. 시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단순 시제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쓴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한 개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몇 형식이에요?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장 구조를 공부해 라고 얘기했어요. 주어 썼죠? 5형식이죠? 목적어 썼죠? 목적격 얘가 피곤한 거니까 보호자리죠. 5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뭐를요? 준동사를 쓰는 순간 몇 형식으로 간다고요? 5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형식 문장이 제일 어떻다고요? 지랄 맞다고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어떻다고요? 너거는 힘들지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형이죠. 오형식은 선생님들한테는요. 됩니까?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나는 think 똑같이 얘기해 봅시다. 나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눈에 들어와요. 그치? 자, 뭐 할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어디에? 뭐 하는 게? To be quiet. 도서관에서 좀 닥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이 지금 동사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럼 얘는 본문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단문으로 만들 거예요. 주절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I think. 그쵸? 자, I랑 it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요? it 적을 거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생각은 미래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요? To be important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는 크게 신경 쓰지? 말 잘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to be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말로 해. 그치? important.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주어 동사 썼죠? to be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very tired 남죠.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가 지금 뭘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형용사 자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to be가 생략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자, 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It is important.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to가 아니고 that 적었어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뭐라고요? people. 사람들이 should be quiet.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디에서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자, 이 문장을요, 제가요, 단문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주절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it is 까지 됐죠. 중요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접속사 내버리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it이랑 people이랑 달라요. 그래서 나는 people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근데 밑에 갑시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더 들어갈 거 있습니까? 여기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지? 왜 없어요? 얘가 자동사예요. 이다 해서 형용사 받았어요. 끝났어요. 더 들어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얘 목적어 못 받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붙여서 만들어줘야지. 그치? 자, should be quiet. 조용해야 된대요. 누가 조용해야 되는데요? 얘가요. 그럼 나는 얘를 준동사로 만들어줄 거야. 동사를 준동사로 만들어줄 거야. 근데 준동사를 하는 people이 누구라고요? 행위자라고요. 근데 목적어 자리 못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미상 행위자를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일 때? 주절의 동사가 자동사일 때. 자, 아까 얘기했어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시간을 따져봅시다.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뭐를?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린 뭘로 받으란 얘기예요? to 부정사로 받으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란 얘기인데요. to 부정사를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란 얘기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렇지. for이나 of 적으란 얘기예요. 자, important. 사람의 성격입니까?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for people입니다. 됐죠? 괜찮아요?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란 얘기예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of나 for 적더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 적는다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적더라. 이거는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그대로 적더라. 얘는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얘는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should be quiet. 조용해야 안 돼요. 그럼 아직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뭘로 받으라고요? 미래잖아요. 미래니까 뭘로 받으라고요? to 부정사로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야 should 적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조동사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조동사는 메인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모든 문장의 조동사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문장의 조동사는 다 미래형이죠.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일지도 몰라. 해야 한다. 다 미래형이죠. 다시 말해서 조동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단문으로 바꿀 때 뭘로 바꾸라고요? to 부정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to 받았어. 그치? 미래형이니까 should be 다 끝나도 되죠. 그쵸? 원래는 to be quiet. 나머지 그대로예요. 맞습니까? 됐죠? 자, 이때는 to be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못 생략해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의미상 주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의미상 주어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to 부정사를 못 지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진하게는 막 버리시면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영어 문법책에 일반인일 때는 없애도 된다 하던데요. 맞지? 없애도 된다 그러는데요. 없애도 돼요. 일반인일 때는. 자, 그러면 일반인일 때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없어져요? 의미상 주어가 없어져 버렸죠. 의미상 주어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야 돼요? to be 생략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to be 생략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important quiet만 남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살려두셔야 됩니다. 무슨 형태로? 얘가 명사예요 라는 형태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막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막 버렸을 때 의미가 전달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은 important라는 형용사 뒤에 quiet라는 형용사가 바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둘이 나열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to be를 살려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돼요? 요렇게 쓰셔서 나머지 그대로 쓰시고 마무리 지셔도 됩니다. 돼요? 자, 준동사 공부를 할 때는요. only 안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는요. only 안 합니다. 준동사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복잡한 문장을 단문화시키는 거예요. 단문화되는 문장을 뭐 할 거라고요? 복문화시킬 거예요. 요게 답니다. 영문법은요. 얘는 답니다. 자, 야를 공부를 할 때 복문을 단문으로 단문을 복문으로 하는데 뭐 하라고요? 1, 2, 3, 4, 5 형식을 외워놓고 계시라고요. 외워놓고 계시라고요. 1형식이 주어동사, 2형식이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이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4형식 뭐예요? 그치, 친구가 던져줬지? 간목직목. 자, 간목직목이 들어왔습니다. 목적어 2개예요. 그러면 4형식을 무슨 동사라고 얘기합니까? 복잡한 문장이라고? 4형식의 동사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수요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수요동사가 뭔데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다예요.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주다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내가 때려줄게, 내가 맞아줄게, 내가 발로 차줄게, 내가 숙제 내줄게, 숙제 검사해줄게. 그치? 돼요. 주다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주다라는 말을 붙이면.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간목직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간목직목. 간목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에게.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가 을를. 그럼 저 하나 물어볼게요. 간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이 중요할 것 같죠? 자, 영어는요. 중요한 걸 어디에 갖다 놔요?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장에서 무조건 누구는 찾아야 돼? 동사는 찾아야 돼. 그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동사예요. 근데 그렇다면 동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제일 앞에 동사 앞에 누가 있어요? 주어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어를 하는 행위자를 영어에서는 더 중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를 중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세트바리로 갑니다. 돼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간목이 중요해? 직목이 중요해? 직목이 중요하지. 직접 목적어니까. 자, 근데 왜 간목이 들어옵니까? 왜 간목이 들어옵니까? 꾸며서. 그러면 얘는 꾸미니까 수식어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안 돼요. 그쵸? 자, 간접 목적어가 중요해, 직접 목적어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느낌상 우리가 간접보다는 직접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직접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간접이 먼저 와요? 사형식 동사가 무슨 동사라면서요? 수요 동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뭘 주는지는 몰라도 일단 주는 거는 알고 있다고요. 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주는 거는 됐고, 누구한테 주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얘한테는요. 됩니까? 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됐고 누구한테 주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간접 목적어가 여기서는 더 중요해서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우리 어떻다고요? 직목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형식 공부할 때 계속 뭐예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는 방법 하잖아요. 뭐 해서? 전치사 집어넣어서. 굳이 전치사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없는 전치사 만들어내면서까지도 직목을 당긴다고요. 이해가 돼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걸 어디에 보낸다고요? 제일 앞에 보내요. 문장에서 무조건 뭐부터 찾으라고요?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 동사가 자타동사인지 확인하시고 준동사 쓸 때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짱 박혀 계셔야 됩니다. 오늘 했는 준동사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돼요? 얘네 둘이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관계사 공부할 때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됩니까? 돼요? 계속 쳐다다가 일라니까 뭘 아나 이씨. 자, 오늘 했는 거는요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선생님이요